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치과교정과의 문채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셨는데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좀 성대가 별로 좀 좋지 않아서 주말 동안에 좀 많이 쉬었는데 지금도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허스키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의 3대 질환이라고 하면은 치아후식증, 보통 우리가 충치라고 얘기를 하죠. 치아후식증, 그 다음에 풍치라고 얘기하는 치주질환, 잇몸질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정교합이 되는데 그 부정교합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제일 가장 많은 게 덧니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거죠. 그게 덧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위가 아래를 덮게 돼 있는데 거꾸로 아래 턱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발달하신 그래서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 그리고 이제 위에 이가 좀 이렇게 좀 튀어나온 보통 이제 그걸 이제 턱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돌출. 그러면 안면 비대칭. 그리고 이제 매복치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매복치가 되겠습니다. 매복치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매복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저자를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간단한 증례를 하나 보면서 우리 같이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잠깐 가리고 보시면은 이제 위에 그 사진만 보시면은 이 환자는 왜 왔지? 이렇게 뭐 이도 가지런하고 저기 뭐 그저 은니라 그러죠. 왼쪽 위에 있는 은니 때문에 왔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딱 엑스레이를 딱 보시면은 그 노란색 원 안에 보시면은 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 있고 그 뼈 속에 이가 만들어져는 있지만 나오지 않은 이 그거를 우리가 매복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뭐 임플란트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정하고 또 이렇게 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끝난다는 모습입니다. 이게 누웠던 이 두 개가 이렇게 가지런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누웠던 두 개의 치아가 아주 가지런히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복치를 잘 끌어당기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온 이와 똑같이 아주 잘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매복치는 왜 생길까? 또 그리고 매복치는 도대체 얼마의 빈도로 발생할까? 그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매복치의 발생 원인은 과잉치, 낭종, 보통 이제 물혹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치아종, 또 위치가 잘못됐을 때, 또 전신질환,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좀 볼까요? 이 과잉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치아는 원래는 없어야 될 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잉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과잉치가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못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앞차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내 차가 못 가는 것과 이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종이라고 하는 물혹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 물혹은 이 매복치의 뭐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건 있지만 어쨌든 이 낭종이 생기면 이제 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원인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치아종은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주 좁쌀처럼 조그만 이들이 아주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의 그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은 이게 이가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자갈이 많이 깔려 있으면은 이 자동차가 가기가 어려운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 이상이죠. 치아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으면은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성장을 할 때
또 이렇게 이가 이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신 질환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한두 개의 매복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매복치가 이렇게 다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전신 질환이 있는데요. 흔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생 빈도를 보면은요, 이 매복치의 발생 빈도는 상악 견치, 그러니까 상악의 위죠, 위턱 위에 이 견치는 이제 송곳니고요. 위에 송곳니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1에서 2% 정도. 이 1에서 2%라면 굉장히 많은 거죠. 100명 중에 한두 명에서 이런 매복치를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빈도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에서 남성보다 좀 많이 나타나고 또 뭐 상악 견치니까 당연히 상악에서 많죠. 그러니까 상악에서 상악 이 견치는 송곳니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악 견치가 하악 견치보다 매복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매복치는 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매복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이 매복치가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뼛속에 이가 있지만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어금니 쪽은 상관이 없지만 앞니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옆에 있는 다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 이가 없어서 안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여기 이제 이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애가 이건 이제 어린 애인데요, 초등학생인데 좀 이게 심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애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소심한 애들은 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또 웃지도 못하고 말할 때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뭐 그런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치료 후 모습이죠. 아주 깔끔하게 속에 숨어 있던 일을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보철한 게 아니고 교정으로 아주 깔끔하게 치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는 두드러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제 요런 환자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엑스레이를 보지 마시고 이제 위에 사진만 보시면은 가지런하죠. 위에 이제 이렇게 봐도 가지런, 이렇게도 봐도 가지런. 그럼 이 환자는 왜 왔지? 그렇지만 막상 엑스레이를 딱 보면은 송곳니가 이렇게 묻혀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인접치의 치근 흡수, 치근의 뿌리죠. 이의 뿌리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가 아펜니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뿌리가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송곳니는 원래 자기 집은 여기거든요. 얘 집은 여기.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면서 남의 이를 이렇게 뿌리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자, 똑같은 증례 한번 더 보실까요? 이 환자도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 환자는 이 틈새 때문에 교정하러 왔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증례와 마찬가지로 이 묻혀 있는 송곳니 2개가 앞니 4개의 뿌리를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이 4개의 치아는 수명이 짧겠죠.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뭐가 달라졌는지 아실 수 있겠나요? 앞에니는 그대로 있고 단지 틈만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옆에니를 보시면은 이게 앞에니는 이 4개가 이렇게 좀 판판합니다. 앞니 4개는 판판한데 여기 보시면 좀 뾰족하죠. 여기도 뾰족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앞니 2개, 이 뿌리가 녹은 앞니 2개는 그냥 두고 뿌리가 녹은 옆에니는 빼고 요것과 요것은 빼고 요 송곳니를 여기로 요 송곳니를 이쪽으로 끌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이가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이 이를 뭐 송곳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견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송곳니처럼 끝이 이렇게 뾰족하다. 그래서 송곳니라는 이름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것과 이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앞니 4개가 뿌리가 녹았는데 2개는 빼고 2개는 살리고 해서 송곳니를 끌어내서 이렇게 치료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복치는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 옆에 있는 뿌리를 이렇게 다 녹여서 그 뿌리의 수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혹은 이제 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이게 물혹이란 거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학술적으로 낭종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서 옆에 이렇게 밉니다. 밀다가 옆에 채를 밀다가 옆에 채가 안 밀리면은 옆에 채 뿌리를 이렇게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낭종, 이 물혹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물혹이 치아를 감싸고 있으면 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혹을 제거하고 이 경우는 이 물혹을 제거하고 이제 그동안 못 자란 게 자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그런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물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나온인데 이렇게 매복치가 아니고 여기도 이제 물혹이 있어서 이 물혹을 치료하고 신경 치료한 겁니다. 이 빨간 화살표는 뭐냐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어금니죠. 두 번째 큰 어금니, 이게 세 번째 큰 어금니인데 우리가 보통 세 번째 큰 어금니를 사랑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인 중에서 방향이 잘못되면 이가 못 나온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자라죠. 얘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면 얘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니를 빼주고 여기 보면 사랑니가 없죠? 이 부분 가는 철사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선인데 가는 선, 이거 철사입니다. 요거를 이제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가는 선, 이제 뭐 견인고리라 그러는데 당기는 줄이죠. 철사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붙여서 당기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것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복치는 이제 이렇게 숨어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숨어서 안 보이는 건데,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할까? 당연히 엑스레이가 필요하죠. 엑스레이를 가지고 육안적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이제 엑스레이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매복치 진단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딱 보시면 가지런하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가지런하고, 여기도 가지런, 여기도 가지런. 이 환자는 왜 왔을까?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 이가 하나가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물혹이 있어가지고 이를 감싸고 있고, 여기 조그만 거는 이제 과잉치입니다. 좀 조그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를 보고 이 환자는 물혹하고 과잉치 때문에 이가 못 자라는 거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치아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알아야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3차원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매복치 진단을 위해서는 3차원 영상이 가장 중요한 진단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도 보고, 옆모습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앞뒤 위치, 좌우 위치, 또 상하 위치, 그리고 또 옆에 치아랑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거를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치료할 만한 건지, 또 너무 어려운 건지, 또 치료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이건 뼈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잘못 당기다 보면 또 옆에 니를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는 없는 건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요거는 좀 치료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죠.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치료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하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뼛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정 그러면은 이제 치아에 이제 철사를 붙이고 철사를 깔고 장치 붙이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뼛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적 노출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환자들이 이제 그 성인은 별로 없고 이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근데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너 이거 치료하는데 수술해야 돼. 그러면 이제 환자가 겁을 먹으니까 보통 이제 수술이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고 그냥 시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냥 뭐 그거나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럼 이제 애가 듣기에는 시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하게 이제 좀 듣죠. 노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이런 방법을 쓸 건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잇몸 절제술입니다. 요거는 잇몸을 살짝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좀 따주는 겁니다. 잇몸을 살짝 따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이 매복치가 묻혀 있는 게 좀 얕게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 속에 보물이 있다고 쳤을 때 삽으로 뭐 한두 번만 딱 하면은 보물이 보이는, 살짝 뭐 하면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이제 이는 이제 뼈 속에 묻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 속에 묻혀 있는 이가 뼈는 뚫고 나왔는데 그 뼈를 덮고 있는 살을 뚫지 못할 때, 그 살이 너무 딱딱해서 뼈는 뚫었는데 살을 뚫지 못할 때 그 살을 살짝 이렇게 제거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아주 얕게 묻혀 있을 때 그런 이제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복체 중에서 가장 이제 치료하기가 편한 그런 경우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아까 이제 먼저 보신 것보다는 요 증례보다는 이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묻혔을 때,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잇몸을 그냥 이렇게 아까 먼저 보신 것처럼 따버리면은 잇몸이 좀 보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먼저 보신 건 저 뒤에 어금니라서 저 잇몸을 좀 잘라줘도 괜찮지만, 이 앞에 니는 잇몸을 좀 이렇게 좀 따버리면은 나중에 치료가 한 다음에 좀 잇몸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 앞니에는 그런 방법은 잘 쓰질 않고 잇몸을 이렇게 살짝 좀 잘라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위로 올려 붙이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걷어서 보이게 하고 이제 꼬맨 다음에 이제 장치를 붙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 방법도 매복치가 묻혀 있는 위치가 좀 얕을 때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잇몸을 살짝 절개를 해서 잇몸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꼬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를 붙이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완전 판막 폐쇄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진짜 본격적인 매복체 치료를 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깊은 거죠. 엑스레이 보시면은 굉장히 깊죠. 이 사진 보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잇몸을 뭐 짠다든지 어떻게 해서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째서 그 치아를, 매복치아를 노출시킨 다음에 견인 고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리를 하여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붙인 다음에 다시 덮어주죠. 잇몸을 다시 덮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는 안 보이고 이제 견인 고리만 살짝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복체 치료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앞에 두 경우보다는 좀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시술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이런 모든 치료들을 이렇게 전신 마취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치과 외래에서 간단하게 부분 마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좀 숙달되신 분이 하시는 게 좀 시술 시간이 좀 빨리 끝나겠죠. 그리고 이 견인을 위한 이 철사, 우리가 보통 견인고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붙이는 방향, 뭐 그런 이제 또 위치, 이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숙달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이제 실제 매복치를 이제 당기기 위해서 우선 검사도 하고, 어디 있지 얘가 어디 숨어 있지, 그리고 얘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얘를 치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끌어낼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한 거라면은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당기는 거죠.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모든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집을 이제 짓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문스 어플라이언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매복치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술자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편하게 좀 당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문은 제 문입니다. 문 촬영할 때 문인데, 저희가 우리 길병원 교정과에서 고안한 매복치를 견인하는 장치입니다. 별거는 아닌데요. 요 증례를 보시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매복치가 있고 뭐 잔뜩 뭐가 막아서고 있죠. 이건 막혀서 이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이제 해서 이제 끌어당기는 건데,
기존에 있는 장치를 약간 이렇게 이제 변형을 줘서 치료하기 편하게 만든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얘기를 듣고 나면 그거 뭐 너무 쉬운 거 누가 못해 하지만 최초에 생각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장치를 고안해가지고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게 치료를 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앞니가 있죠, 매복치인데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끝난 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건 스스로 나온 치아고, 요거는 우리가 당겨서 나온 치아인데 아주 뭐 이게 스스로 나온 건지 강제로 당겨서 나온 건지 뭐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분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사진이 좀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LA에 칠드런스 호스피탈입니다. 거기 이제 잠깐 이제 견학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매복치에 관심이 있는 걸 알고 그분들이 좀 매복치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한국 분이 저를 이제 초대해서 간 건데, 듣는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되도 않는 영어로 하느라고 아주 엄청 고생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또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실패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요, 뭐 이분이 쓴 논문에서 베카라는 분인데 아주 매복치기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매복치 치료 실패 원인은 정확한 위치 파악의 실패. 요새는 이제 3차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견인을 위한 적정한 고정원 설치 실패, 골류착 등이다. 또 여기는 이건 문은 제 문입니다. 매복치 치료 실패 원인은 협조불량, 골류착, 반복적인 견인고리의 탈락, 연조직 문제, 환자의 내원 중지. 근데 보면 여기도 골류착이 있는데, 이 골류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치아는 뼈가 있고 치아가 이렇게 뼈 속에 담아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치아가 뼈랑 게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짝 떠 있으면서 얇은 그러니까 로프가, 아주 조그만 가는 로프가 이걸 잡아주고 이렇게 아주 이제 크게 확대해 보면 뼈 속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론가 해서 이 막이 망가지고 치아하고 뼈가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골류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류착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뭐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골류착이 되죠. 그러면 치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진단을 통해서 이게 골류착이 된 건지 골류착이 안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가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애기입니다. 유치. 그래서 여기 이제 매복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이거를 좀 매복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하고 열어서 이제 당기는 고리를 붙이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떨어질까봐 여분도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장치를 해가지고 당겼지만 이 치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치아는 뼈하고 치아가 붙어버린 골류착이구나. 그래서 이제 골류착이라는 거는 치료 전에 안다기보다는 치료가 이제 진행된 후에 결과적으로 안 움직였을 때 얘가 골류착이야. 그래서 안 됐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겐 죄송하지만 그냥 이를 빼고 이제 끝난 증례가 되겠습니다. 또 한 증례는 요분은 여기 이제 사랑니를 여기 이제 두 번째 큰 어금니예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빼고 사랑니가 있으니까 그 사랑니를 좀 그 자리로 좀 당겨주세요. 이제 그렇게 오신 분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아주 장치도 복잡하게 하고 열심히 당겼는데 결국은 당기지를 못하고 그냥 발치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냥 발치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 환자도 저게 골류착이 됐기 때문에 안 나왔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복치를 이제 끌어당기면 아까 이제 보셨지만 어금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앞니도 있는데 뭐 어금니는 상관이 없지만은요. 특히 앞니 같은 경우는 끌어냈을 때 이뻐야 되거든요. 물론 우선은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뭐 나와야지 이쁘고 안 이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기왕 나오는 거 이쁜 게 이제 좀 좋겠죠. 보실까요 한번요. 자, 오른쪽 앞니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나왔고 여기 뭐 엑스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아주 가지런하게 뭐 이게 당긴 건지 이게 당긴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지런히 잘 나왔습니다. 다음 증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이제 이쪽 왼쪽인데요. 여기 보면은 똑같이 당겼는데 얘는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내려온 건 감사하지만 기왕이면은 좀 잇몸이 좀 똑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잘 되기는 했는데 점수로 주면은 80점이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환자는 여기 이제 그 송곳니가 안 나온 환자인데, 자 이렇게 아까 이제 치아종 얘기할 때 보셨던 환자인데, 이거를 다 긁어냈습니다. 끌어내리려면 이제 긁어내야죠. 그걸 긁어냈더니 이만큼 큽니다. 아주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 있던 자리가 이만큼 빈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당기려니까 견인고리를 이만큼 길게 쭉 끌어내 가지고 이제 당기게 되는 거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쪽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온 치아, 이쪽은 우리가 저 위에서 당긴 치아. 아이고 잇몸이 많이 올라갔죠. 물론 저기서 이렇게 쭉 당겨 오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까지 된 것도 사실 굉장히 행운이고 치료가 잘 된 거지만 그래도 뭐 당연히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잇몸 치료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잇몸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스스로 내려온 치아, 이쪽은 우리가 잇몸 치료하고 17개월이 지난 건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남의 입안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치과 의사 말고는 없죠. 치료 끝난 직후와 잇몸 수술 17개월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도 요거는 이제 이쪽에 앞니가 이제 안 나와서 나중 좀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얘는 보통은 이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좀 거꾸로 완전 90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 있죠. 원래 정상적인 치아의 축은 이 축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돌려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운 그런 이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출시켜서 견인고리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 다시 잇몸을 덮어서 그럼 견인고리만 잡아 당기게 되는 거죠.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는 중에 이 앞에 잇몸이 같이 딸려 내려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했던 게 점점 이렇게 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내려왔을 때 이는 잘 내려왔는데 여기 잇몸이 조금 좀 안 이뻐가지고 우리 잇몸 선생님께 치주과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잇몸을 이렇게 이식하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시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치유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기 입천장을 보시면은 여기 흉터가 보이시나요? 이 흉터에서 여기서 잇몸을 띄어다가 자기 잇몸을 여기서 띄어서 여기다 싹 옮겨 붙이는 거죠. 이 모양이 거의 좀 비슷하죠? 잇몸이. 그리고 치료 후 이렇게 좀 잇몸이 다 아무고 나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죠.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남의 입안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마에 놀러 갔는데 베네치아에서 로마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이제 방향도 생각을 하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 게 경치가 좋고 어디로 가는 게 더 빠를까.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목적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매복치 치료할 때도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잇몸을 더 이쁘게, 잇몸을 아름답게, 잇몸을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을까. 그런
방향을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 과정이 좀 어렵고 복잡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치료 과정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랑 송곳니가 안 나와서 이제 치료를 해달라고 이제 온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똑바로 내 생각 쭉 끌어당기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잇몸 이를 노출시키는 이제 시술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술을 통해서 당기는 고리를 붙이는데 이 고리를 붙일 때 이런 방향으로 당길지, 이런 방향으로 당길지, 아니면 안으로 당길지 그 방향에 따라서 이 견인고리를 붙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기는 것이 효율적으로 당겨지며 어떻게 당겼을 때 잇몸이 이쁠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이 고리를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견인고리를 붙이고 이런 이제 문스 장치죠, 문해 장치를 통해서 이를 당겼더니 이쪽은 벌써 나왔고 이쪽은 뭐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거의 다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다 나온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잇몸을 보면은 앞니 6개가 잇몸선이 거의 일치하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잇몸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렇게 견인고리를 붙이고 처음부터 디자인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방향을 설정할 때 훨씬 더 이쁜 치료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봐도 송곳니가 아주 잘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재미없는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강의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1년 미국의 이제 시카고에서 열린 교정학회 그리고 2011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이제 보고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매복치 환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3가지 항목만 이제 추려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 미국 학회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자 환자가 조금 많습니다. 남자 환자가 조금 많은데 뭐 그렇게 아주 뭐 확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남자 환자가 살짝 좀 많고요. 그리고 보면은 매복치의 그 어느 이가 가장 매복치가 많은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C는 이제 그 송곳니, 견치를 말합니다. 송곳니가 뭐 아주 월등하게 많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매복치는 사랑니는 제외하고입니다.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사랑니가 제일 많고요. 사랑니는 우리가 뭐 끌어내서 살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사랑니는 제외하고 송곳니가 뭐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도대체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이제 매복치를 당기는데 보통 뭐 짧게는 6개월, 길면은 뭐 1년, 2년씩 막 걸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도대체 성공률이 얼마나 되죠? 이제 다 뭐 100이면 100다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환자 데이터 정리한 거에서는 우리가 92.7% 그러니까 100명을 치료하면은 93명 정도는 잘 치료가 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명 중에 이제 7명 정도는 고생대로 하고 성공도 못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죠. 여쭤보시는데 그러면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복치 치료는 중간은 없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면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발치를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많으니까 발치를 하고 바로 이제 보철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발치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제 발치한 자리는 어떻게 하냐면 공간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이제 유지하는 그런 간격 유지 장치를 껴서 공간을 잘 유지한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콜로라도 덴버입니다.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 주에는 덴버인데 컨벤션 센터고 콜로라도에는 곰이 유명한가 봐요. 곰도 또 호기심이 많아서 컨벤션 센터에서 뭘 하나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 열리는 교정학회를 갔는데
그게 좀 별거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금년에도 못 갔고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내년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덴버에서 열린 각 회에서 우리가 길병원 팀이 이게 조셉 존스 클리니컬 어워드라고 베스트 클리니컬 어워드입니다. 임상 발표를 제일 잘했다 해서 준 상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통째로 이제 두 번째로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수상한 이후로 우리나라 팀이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저와 같이 발표를 해서 수상을 했던 그 교정과 팀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환자도 열심히 봐주고 또 증례도 잘 이렇게 정리 좀 해주고 또 발표도 또 잘해야 또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주셔서 우리 길병원에서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이 매복치는 쉽지 않은 교정 치료지만 또 매복 치료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잃어버린 일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잘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좋은 증례를 판단이 된다면 또 좀 믿을 만한 선생님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면은 많은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을 해드릴 텐데요. 이 매복치에 관한 질문도 괜찮고요. 그냥 교정 전반에 관한 질문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복치가 좀 까다로운 거고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선생님들은 잘 이제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별로 매복치를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주위에 또 이렇게 또 이 매복치에 흥미를 갖고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좋은 곳 소개받으셔서 이제 가셔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으면은 저기 맨 위에 해피 바이러스라는 분이 저희 할머니가 매복치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우우 수술 필요할까요? 글쎄 할머님이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연세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셨다면은 더 대부분 또 그냥 계속 아무 일이 없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꽃길만 걷는다. 이름이 너무 좋으시네요. 꽃길만. 치아종은 종양 같은 암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종자리만 들어가도 우리가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 걷어내기만 하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치과 찾아가셔서요. 그냥 걷어내기만 하면 사랑니 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짜님. 음식을 씹는 습관이라던가 그런 것이 잘못돼서 매복치가 생기진 않나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씹는 거랑 매복치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빈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원빈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죄송합니다. 원빈이죠. 왜 여성이 많은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많다는 것만 통계적으로 아는 거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항정살. 제가 이거 좀 밥 먹을 시간이 됐나요? 배고프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요즘 와인을 즐기는데 가끔 산도 높은 와인 같은 거 마시면 진짜 엄청나게 턱이 아파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는 새콤한 과일, 맥주 먹었을 때도 미친 듯이 이가 시큰거리고 아프더라고요. 교정, 턱관절 쪽에 얘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제 턱관절 쪽은 아주 많은 깊은 지식은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와인 산도랑 턱관절은 우리가 턱관절 여기 이제 아프고 소리 나고 입안 벌어지고 이제 그걸 턱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도 높은 음식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문헌이나 책은 본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와인을 드시면서 조금 이렇게 좀 질긴 그런 뭐 항정살을 드신 게 아닌가, 그 질긴 음식을 드시면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약간 새콤한 음식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예니님, 교수님 스트레스 받을 때 이갈에 있어서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는데요. 이갈이의 해결법이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이렇게 좀 들어가서 참 굉장히 좀 등에서 지금 식은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손에서도 막 좀 땀이 흐르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 항정살님인가 턱관절 얘기하셨잖아요. 턱관절에 안 좋은 두 가지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갈이가 있고 이를 이렇게 악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벌어진 채로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실 때 이가 이렇게 꽉 다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이를 이제 갈게 되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착용하는 거는 이제 뭐 이애니님 아시겠지만 이 마우스피스가 이갈이를 없애는 건 아니고 마우스피스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도 아니죠. 단지 이를 갈는 게 아니고 마우스피스를 가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갈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면은 마우스피스가 이제 구멍 나고 그러면 또 이제 새 걸로 갈아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갈이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갈이 해결법은 이제 마우스피스는 그냥 대증요법이죠. 이갈이가 이를 못 갈게 하고 보톡스를 맞으시면 이갈이가 조금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갈이는 어떤 우리가 그냥 말초성, 치아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추성, 어떤 스트레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시는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연구한다 그럴까, 생각한다 그럴까요? 하셔야 되고, 보톡스는 한번 좀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매복진 유치부터 치료하나요? 연구치만 치료하나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오면서 매복치는 언제부터 치료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게 치료 시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교정 이런 이제 Q&A를 하면서 답변하기가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치료 시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유치라는 것이, 유치는 5학년이나 늦게 이갈이가 된 애들은 6학년까지도 유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정도에서도 나오고 안 나온 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당연하죠. 물론 유치라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생각이 6살, 7살 그런 유치라면은 당연히 그건 안 되고요. 고학년 유치,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복치라는 거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려서 안 나온 거는 매복치가 아니죠. 아직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좌우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측 이는 나왔는데 우측 이가 안 나왔다. 그게 이제 매복치죠. 그러면 그 시간이, 타임 인터벌이 이쪽이 나왔는데 이쪽이 6개월이 지나도 반대쪽이 안 나왔다. 6개월이 지나도 좌우에 시차가 있다. 그럴 때 매복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치료는 영구치만 하지만 치료 시기는 유치가 있을 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긴 짧은님, 스케일링은 1년에 몇 번이나 급여가 되나? 제가 아는 범위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 잘 모르겠네요.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님, 매복잎 빼면 그 공간은 어떻게 메우나요? 매복잎 빼면, 매복치를 이제 실패하는 경우거든요. 매복치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7% 정도, 이제 7% 정도 실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은 이제 보초를 하셔야 되죠.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든지, 상황이 좀 어려우면은 임플란트 할 공간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없을 때 옆에 일을 깎아서 씌웠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철적인 방법으로 메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한
100분 중에서 한 7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인님, 치아가 삐뚤면 무조건 교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살면서 힘든 일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아니, 교정 치료를 하는 사람 보고 교정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바늘을 한 50년만 뒤로 돌려보자. 지금이 2021년이니까 1970년, 80년? 그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정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이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좋고, 물론 이제 삐뚤삐뚤해서 생기는 이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살면서 힘든 일이 없다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 교정 전문의로서는 좀 적절한 답답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고님, 매복리 명강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명강의가 아니었어요. 감사하고요. 매복리 발치 후 이상하게 코와 목 쪽이 아픈 기분이 드는데 관계가 있을까요? 매복리 발치 후. 매복리 발치 후에요. 매복치는 매복되어 있으니까 깊지요. 깊게 묻혀 있거든요. 특히 위에 같은 경우 깊어서 이 상악동이라는 걸 혹시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축농증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농증이 되면 이제 코 옆에 거기 이제 농이 고이는 곳인데 빈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매복치가 깊이 묻혀 있을 때 그 뿌리가 그 상악동과 가까이 있어서 빼다가 상악동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빼면서 빼신 선생님이 상악동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거는 아닐까? 가능성은 그거밖에는 없고 딴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하여간 그런 경우에는 다 미리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포메님, 저는 위치 괜찮은 사랑니를 다 뺐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을 대비해서 위치 좋은 사랑니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사랑니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랑니 그러면 사랑니 아니 나쁜 놈, 얘는 그냥 골치 아픈 놈, 그냥 얘는 있으면 그냥 머리 아프고 항상 아프고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사랑니는 빼야 돼. 그렇게 하지만 포메니 말씀처럼 사랑니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위치 좋고 아프지 않고 상태가 괜찮고 그러면은 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세 번째 큰 어금니 저 뒤쪽에 있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칫솔질 할 때 칫솔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잘 나오고 내가 관리도 잘 할 수 있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러면은 뭐 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이제 교정 술식들이 많이 발전해서 그 사랑니 앞에 거,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되겠죠.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썩어서 그거를 뺄 때,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뺄 때 그 사랑니를 당겨서 교정적으로 당겨서 그거를 대체하게 하는, 임플란트를 안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정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히읗히읗님, 매복리를 발치 후 염증이 생겨서 항생제 복용 중인데 약이 끝나면 항생제를 약이 끝나면요. 이 약이 끝난다는 게 치과에서 준 약을 다 드신 다음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서 약을 이제 준 거기 때문에 그 약만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약을 이제 다 드셨는데도 보통 이제 뭐 한 3일째 보통 약이 나가지 않습니까? 약에 다 드셨는데도 아프거나 이제 계속 그러시면은 그때는 그 이를 뺀 그 치과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요 질문, 히읗히읗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좀 못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재덕님, 교수님 잘생기셨습니다. 이거 문재덕님이 아주 좋은 보내주셨네요. 문재덕님 또 소신 발언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재덕님. 멍샤비님, 멍샤비. 저는 매복치 발치 후 일명 포켓이 생겨서
가끔 붙는데 포켓을 채울 수는 없나요? 포켓. 이거는 발치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발치 쪽은 좀 약하거든요. 발치는 이제 저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발치는 제가 필요한 경우 이제 아간면외과라고 이를 전문적으로 빼는 교수님께 의뢰를 하는데, 글쎄 발치 후 포켓이 생겼다는 건 제가 명사비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잘 못 드리겠네요. 요거는 빼신 치과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질문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